촬영을 좀 할 거고요. 뭐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 겁나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방학 때 감기 올리면 애들이 안 오기 때문에 마스크 좀 쓰고 수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수원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을 할 거라서 다항식부터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다항식의 정의를 생각은 아니야? 다항식의 정의, 다항식의 뜻. 뭘 다항식이라고 해? 항이 여러 개. 항이 여러 개? 항이 여러 개면 정확하게 개수 몇 개 이상? 2개 이상. 성은이는? 다항식의 뜻.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충 공부하다가 첫 번째 문제에서 틀려요. 이 다항식의 정의는, 다항식의 뜻은요, 한 개 이상의 식입니다. 2개 아니에요. 다항식이니까 여러 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다항식의 정의가 항이 한 개 이상인 식을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가 단항식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단항식도 우리는 다항식으로 취급해줍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EX도 다항식이야. EX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다항식이고 EX라고 써도 다항식이라고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항이 한 개 이상의 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항이 무엇이죠? 뭘 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항대로 얘기해보세요. 너희들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하셔야 돼. 어차피 그냥 너네가 듣기만 하면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항이 뭐라고 생각해? 시계에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근데 승아는 뭐를 해? 항.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 들으면 괜찮아. 어? 곱해져 있는 거. 오, 좋은 소리야. 원래 항의 뜻은요, 곱하기로 연결된 식을 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3x 제곱 y라고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3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로 곱하기만 연결되어 있잖아요. 됐니? 얘는 항이에요. 그렇지? 근데 너네가 봤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x분의 3. 오늘 문제 SRT 시간에 풀어보라고 했던 것 중에도 x분의 3이 있었죠. 그렇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써야 될 수 있냐면 3 곱하기 x분의 1인데 문자 자체로 나타내려면 결국 3 나누기 x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3x 제곱 y는 항이 맞고요. 얘는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항을 배우시면 우리가 뭐 하냐면 차수하고 개수를 배우시죠. 그래서 차수가 뭐죠? 차수와 개수.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니까 괜찮아. 틀려도 되니까. 곱해진 개수 뭐가? 같은 거. 조금 아쉽게.
보통 뭐라고 하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 이거를 차수. 개수는 보통 너희들 이제 개수다라고 하면 여기 3x제곱 y의 개수 뭐라고 해? 그러면 나는 보통 3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근데 원래 개수라 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문자가 더해진 개수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이해부터 해야 되는데 얘네가 4 곱하기 2 왜 배웠는지 기억나요? 이거 뭔지?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는지 알아요? 8이라고 배웠죠. 다안 말인데 왜 했죠? 곱하기? 아까 두번 응. 덧셈하기 귀찮아서. 그렇지. 아니면 2를 4번 더 셈하기 귀찮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2를 4번 더하는 게 싫어서 우리는 뭐 한다? 4 곱하기 2라고 쓴 거야.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자 4x 제곱 y에 대해서 개수와 차수에 대해서 나눠서 볼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1차 함수 배우셨잖아요. 2차 함수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1차 함수 배울 때 y는 뭐라고 써요? ax 플러스 b죠. 그치? 자 4x 제곱 y의 개수 차수를 보자고 하면 보통 차수부터 먼저 쓰는데 개수부터 먼저 쓰는데 상관없긴 하잖아. 그래도 차수부터 얘기하자. 이 녀석의 차수부터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면 x 제곱 그러니까 x 2개 곱해져 있죠? y 한번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3차야. 됐어? 근데 얘는 뭐라고 했었지? 무슨 함수? 1차 근데 a랑 x랑 곱한 거 아니야? 왜 1차 함수라고 얘기했어? 미지수. 원래 x랑 y는 미지수는 아니고 정확하게 변수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안정해진 거니까 미지수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a하고 b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혹시 뒤에? 1차 함수에 써있으면 뭔데 써있는 거 있잖아 뒤에. 그렇죠. a, b는 상수. 이런 거 써있었죠. 그치? 그러니까 뭘로 본다? a랑 b는 숫자로 분리다가 써있었던 거야. 그래서 x, 4x 제곱 y라고 썼을 때 뭐가 문자야? 라고 하는 게 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x, y에 관한 으로 보면 x랑 y를 다 문자로 취급해 주는 거고 그러면 이제 3차입니다. 그러면 x에 관한으로 보면 x는 문자 취급해도 돼. 바꿔 말해서 x를 문자 취급할 거니까 y는 문자 취급 안 할 거야. 상수 취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x는 몇 개 곱해져 있어? 2개. 그러면 얘를 2차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y에 관한으로 보면 y 몇 개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1차로 보게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네들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x, y에 관한으로 보면 4x 제곱 y고 4x 제곱 y라고 하는 거는 x 제곱 y라고 하는 녀석을 4번 더한 녀석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더한 아이들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개수가 4야. 근데 x의 관한으로 보면 x만 문자 취급해준다고 했지?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돼?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를 다 더해서 얘가 되려고 하면 몇 번 더하겠어? 몇 번 더해야겠어? 4y번 더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개수를 4y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y의 관한을 보면 당연히 개수를 뭐라고? 4x 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서 잠깐 책 좀 볼까요? 풍산자 풍산자를 꺼내시면 되고요. 풍산자를 꺼내서 뭘 할 거냐면 13페이지를 볼 겁니다. 페이지에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이게 한 상태고요.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까? 이론적인 얘기들은 거기에 관련된 건 다 얘기를 했어요. 13페이지에 보면 방식의 정리라고 해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란 말이 써 있어요. 그치? 내림차순은 얼마나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차수가 큰 거부터 작은 거 쓰면 됩니다. 오름차순은 차수가 작은 거부터 큰 거 쓰시면 돼요. 되게 단순한 건데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1번 문항을 보시니까 뭐라고 써있냐라고 하니까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2x제곱 xy 4y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y 플러스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x에 대한 오름차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x에 대한이라고 한 말이 나오는 순간 x만 문자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x만 문자로 취급해 줄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가 동류형이 돼요. x제곱에 관한 동류형이 되는 거죠. 됐어요? 얘하고 얘도 yx에 관한 동류형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럼 동류형은 계수끼리 계산한다. 배우셨죠? 그치? 계수끼리 계산할 거니까 얘네들 계수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1번 형태로 쓰기 위해서는 y 제곱 플러스 2라고 해서 x 제곱의 계수를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계산 사실 안 된 거지만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생각해야 돼? x의 계수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3y와 마이너스 5는 둘 다 상수로 취급해 줄 거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라고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 할 거야? y 있는 애들은 쓸 때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의 관원으로 볼 거냐 y의 관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쟤네들을 문자로 볼 거냐 상수로 볼 거냐를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저기 y는 순서가 없거든요. 안 돼. 왜요?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다 뭐 할 거냐 이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상수항이라고 얘기하자. 그렇죠? 상수항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내림차순 정해줍니다. 알겠죠? 자, 무슨 소리냐? 2번하고 사실 이게 안 그래도 잘 질문을 해서 2번에서 중요한 건데 자, 2번 얘기를 하려면 이제 x에 관한 오름차순 정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차수가 낮은 것부터 큰 거 써야겠죠. 그럼 상수항을 제일 먼저 앞으로 갖고 와야겠지. 그럼 상수항을 제일 먼저 앞으로 갖고 올 거니까 이렇게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얘도 점점 올라가잖아? 아니야. 상수항은 무조건 어떻게 쓴다? 항상 내림차순 정리로 해줍니다. 이것도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1차를 쓰겠죠? 그 다음에 2차를 쓰면 되죠. 됐어? 이렇게 점점점 차수가 올라가게 써주는 걸 오름차순 정리. 얘처럼 차수가 점점점 내려오게 써주는 걸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되 상수항은 어떤 형태에 갖다 놓더라도 얘네들은 항상 내림차순 정리를 써주십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 거는 y에 관한 오름차순 정리 정도만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건데 다 할 거는 귀찮고요. 그럼 이제 y에 관한 오름차순 정리를 할 거니까 y 제곱하면 이렇게 두 개 있고요. y항은 여기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럼 y 제곱함에 있는 아이들은 x의 제곱 플러스 4 y 제곱이라고 쓰겠죠. y항에 있는 아이들은 3y 마이너스 6이라고 쓸 때 3x 마이너스 6이라고 쓸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줍니다. 뭔지 알겠죠? 3x 마이너스 6은 둘 다 3의 배수니까 3을 앞으로 보통 꺼내서 써주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쓰다고 해서 틀리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고 틀리다고 하지 않지만 꺼내는 경우도 된다. 상관없다. 알겠지? 그 다음에 x의 나머지 떨궈지면 x가 오늘 얘하고 얘하고 얘네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오늘은 내림편 정리가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그럼 어려워?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다음 식의 덧셈과 뺄셈을 합니다. 14페이지부터 써있는 내용들인데 덧셈과 뺄셈에 대한 건 따로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뭐 다음 식의 덧셈 뺄셈을 못 하시진 않죠, 사실은. 그걸 못 하셨으면 너네가 중3 걸 못 하고 왔겠지.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배울 거는 덧셈과 뺄셈이 아니고요.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다음 식의 나눗셈을 할 거예요. 다음 식의 나눗셈은 한 적이 있긴 하죠.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뭐 4x의 제곱을 3x로 나누는 정도로 했었죠. 단항식의 계산이라고 해서 지수법칙을 배우신 적이 있죠. 근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오늘은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눠볼 겁니다.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눠볼 거예요. 그딴 걸 배울 거야. 그런다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식의 덧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뭐 사실 우리 뭐 하냐. 예, 지울게요. 얘는 그냥 우리 단순히 뭐라고 하냐면 동류항끼리 계산하십니다 라고 배우시죠? 그렇지?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 써있는 3번이나 4번 문제들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배우시긴 해야 되니까 잠깐 볼게요. 자, 3번에 있는 예시를 보면 물론 3번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A가 있고요. B도 있고요. C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C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여기다 넣고선 계산을 하지만 계산하기 전에 일단 먼저 얘부터 뭐 해야 돼?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겠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목표가 될 거고 보통 이런 거 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계산을 다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줄을 쳐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c다.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실 거고요. 마이너스 2a가 나올 거고 플러스 b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c 하나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서 여기다 정리를 해줄 거니까 3a가 하나 나오실 거고 마이너스 b가 하나 나오실 거고 플러스 c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사실 새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
그리고 얘네들을 보면 줄대로 차수가 똑같은 애들을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여기다 3배하고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다 이거 더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3x 제곱에서 x 제곱을 뺄 거니까 2x 제곱 되겠죠? 맞아요? 거기서 뭐 할 거야? 마이너스 4x 제곱을 더할 거죠. 그러니까 계산 결과값이 마이너스 2x 제곱이 나와야겠지. 됐어? 풀이 과정을 앞으로 좀 간략하게 갖고 오셔야 돼요. 필요한 거에 꼭 포인트만 정확하게 적어내는 것들을 배우시는 게 좀 필요해요.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x, y 보면 여기다 3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3, 여기서 이걸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얘를 더할 거니까 없어졌죠. 제로죠. 됐어? 그 다음에 여기다 3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6, 여기다 7을 더할 거니까 플러스 1, 그러니까 y 제곱이 하나 나올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좀 갖도록 해요. 알겠지? 잘 보이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우리가 쓰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시험 시간이 모질라세요. 승환아 학교 시험 보면 몇 분 정도 남니? 15분? 15분 정도면 학교 시험 적당하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딱 맞춰서 볼 수도 있어. 성현이는? 소연은 잘안 나와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간이 모질란다는 소리야. 지금은 옛날만큼 하진 않으니까 옛날처럼 더럽게 어렵게 시험 문제 내는 세대는 아니라서 옛날에 계산이 되게 지저분했거든. 시간 내에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줘요. 누구도 전교 1등이 풀어도 시간 내에 문제 다 못 푸는 문제를 줍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상위 30% 정도 학생들이라고 하면 고등학교에서 시간 내에 간신히 문제를 풀 수 있게, 상위 10% 이내 학생이라고 하면 풀고 검토할 수 있게, 한 3%쯤 되는 애들이면 2번 정도 풀 수 있게 문제를 냅니다. 그 정도로 요즘 바뀌었거든요. 근데 바꿔 말해서 지금 중학교 때 시험 문제를 2번 정도를 못 푼다라고 하면 풀고 나서 검사할 시간은 없어요. 중학교 걸 봤을 때 한 20분 안에 다 푸셔야 돼요, 사실. 빡세겠죠? 근데 점진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풀이 과정을 간략하게 적는 것들을 습관을 하셔야 돼요. 간략하지만 빼먹진 않게. 지금 사실 풀이 과정은 요만큼만 풀이 과정을 쓴 거죠. 요만큼이 풀이 과정이지. 그치? 위에 거는 사실 문제 써놓은 거잖아. 사실 이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 바로 밑에다가 풀이 과정을 써버렸으니까 풀이 과정을 되게 간략하지만 보일 수 있는 걸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됩니다. 자, 5번 문제도 갈게요. 덧셈 뺄셈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A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뭘 하길 바라면 4a 플러스 3x 이꼴 x 플러스 2b를 만족하는 x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죠. 됐어요? 어쨌든 대문자로 써있든 소문자로 써있든 이 녀석도 결국 다항식이죠. 그치? 그러니까 등식이고 등식이니까 등식의 성질을 그대로 다 유지를 합니다. 즉 x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x-x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2b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됐어? 그러면 x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위아래 또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마이너스 2에다 b를 더할 거니까 이 녀석에다 2배해서 여기다 2배해서 마이너스 붙여 여기다 더할 거야. 그러니까 x 제곱이 나올 겁니다. 됐죠?
마이너스 2배 할 거니까 플러스 6, 플러스 6에다 얘 더할 거니까 플러스 2가 되시겠죠. 2배 할 건 마이너스 2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 더할 거니까 2y제곱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항식의 연산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곱셈에서 첫 번째 배우는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던 지수 법칙이 있어요. 지수 법칙하고 나면 이제 분배 법칙 하겠지만, 그렇지? 지수 법칙은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배우셨죠?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곱하기는 더하기를 하기 싫어서, 더하기 똑같은 더하기를 여러 번 하는 게 싫어서 배운 게 이제 거듭 제곱이시면 이제 더 곱하기시면 거듭 제곱은 똑같은 걸 곱하는 게 귀찮아서 배운 거 거듭 제곱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가 a 제곱 a를 n번 곱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a를 n번 곱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곱하기로 연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만큼의 개수가 n 플러스 n개가 돼요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배우셨죠. 됐어? 자, 이거랑 관련돼서 뭘 배우셨냐면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 배우셨고요. A, B의 전체 N제곱 배우셨고요. B분의 A의 전체 N제곱 배우셨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은 뭐라고 하냐면 A의 MN제곱이다. 이렇게 배우셨고, 얘네들은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다. 얘네들은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됐나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얘가 1로 가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얘가 1로 돌아가시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나중 얘기지만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x의 6제곱하고 y의 4제곱이에요. 됐니? 얘는 이걸 갖고 x의 세제곱 곱하기 2, y의 제곱 곱하기 2, x의 세제곱, y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다항식의 연산들이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수법칙을 항상 이렇게 갖고 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시는 것도,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지수법칙에서 우리가 얘기할 건 사실 이거거든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M제곱 어떻게 했었죠? 성현은 어떻게 했냐? 생각 어떻게 했어 이거? 응? 끝? 원래는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셨어요. 원칙은 m이 n보다 클 때, 나도 이렇게 안 가리켜. m과 n이 같을 때
m이 m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네들은 뺀다. 얘네들은 1이다. 얘네들은 an-m분의 1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이게 원래 정석.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뭐라고 해? 학원에서 수업을 좀 들은 아이들은 보통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그냥 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 A에 0제곱이 나왔어. 뭐든지 간에 0제곱이 나왔어. 그럼 얘 1이야.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왔어. 분수로 바꿔줘요.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들도 있죠. 어느 쪽으로 배웠어?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생각은 어떻게 배웠어? 위에 걸로 배웠어? 상현이도 위에 걸로 배웠어? 네. 근데 이제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배우세요. 이게 맞는 거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면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하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그냥 뺄 건데요. 뺄 건데 0이 나오면 어떻게 돼? 지수가 0이면 그냥 이거 봐요. 1의 0제곱도 1이고 2의 0제곱도 1이고 3의 0제곱도 1을 볼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지수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분수 취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x에 마이너스 5제곱이면 x 5제곱분의 1이라고 쓸 거예요. 그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x의 제곱에 y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그러면 x의 제곱 곱하기 y 세제곱분의 1이니까 y 세제곱분의 x 제곱이에요. 이렇게 볼 겁니다. 알겠죠? 이게 편해서 그래요. 자, 두 번째 지수법칙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나면 두 번째 배우는 게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은 어때요? 못하? 분배 법칙 한 줄. 생각할 줄 알지? 생각할 줄 알지? 할 줄 안다고 말했으니까 얘기 물어보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분배 법칙 하면 뭐 나올 거야? 분배 법칙 할줄 안다며. 자, 원래는 이렇게 돼요. 어차피 A가 얘한테 곱해질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질 겁니다. 그렇지? B도 A랑 곱할 거고요. B랑 곱할 거고요. C랑 곱할 거예요. 됐어? C를 A랑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B랑도 곱할 거고요. C를 C에도 곱할 겁니다. 하얀색 애들 때문에 뭐가 나올 거냐면 하얀색 선 거는 것 때문에 A제곱 하나 나올 거고요. B제곱 하나 나올 거고요. C제곱 하나 나올 거예요. 맞죠? 됐니? 자, 노란색 아이를 보면 AB예요. AB가 두 개예요. 2AB가 오셔야 돼. 됐어? 그 다음에 파란색 아이를 보시면 여기 BC고요. 여기도 BC예요. 그러니까 2BC가 오셔야 돼요. 그치? 형광색 아이를 보면 AC니까 ECA가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분배 법칙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분배 법칙을 배우셨으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부명식 하면 할 수 있을까? 못하진 않아요. 화가 날 뿐이지 못하진 않아. 근데 보통 이렇게 문제를 나한테 이런 게 나오면 너희들한테 이거를 전개하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없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녀석에서 x 세제곱을 계수하고 x 제곱을 계수합을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죠. 이거를. 근데 우리 분명히 분배법칙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을 곱해주잖아. 얘를 이제 A라고 하는 걸 애들한테 다 보내고 B라고 하는 걸 여기다 보내고 C라고 하는 걸 여기다 보내잖아요. 그치?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해서 여기서 A, B 뽑아. 여기다 A를 뽑아. 그러니까 A 제곱이 나오는 거죠. 됐니? 여기에서 A를 뽑아 여기다 B를 뽑으면 여기다 B 뽑고 여기다 A 뽑는 경우가 나오겠죠. 됐니? 그러니까 2A 제곱 나오는 거지. 여기서 A 뽑고 여기다 C 뽑으면 여기다 C 뽑고 A 뽑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2AC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다 B 뽑았으면 A는 어차피 곱했으니까 B에 제곱하는 경우도 있고 B에다 C 곱하는 경우, C에다 B 곱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CC 곱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3개고 여기에 3개니까 여기 있는 3개와 여기 있는 3개를 곱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 9가지가 나오셔야 되고요. 경우의 수에서 보면.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이런 패턴에 의해서 여기서 2AB, 여기서 2AC, 여기서 2BC가 나오시게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과 똑같은 방식에서 X세제곱의 기술을 구할 거야. 그러면 3차 상수항 2차, 1차항 1차, 2차항 상수항 2차, 3차항 곱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해돼? 그러니까 이 녀석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2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할 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x 곱할 때가 있을 거고 5x에 마이너스 4x 제곱 곱할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x 세제곱 곱할 때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얘네들을 결국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9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30 되거든요. x 세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죠. x 제곱의 개수를 하고 싶어요? 똑같죠? 우리 뭐해?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5x에다가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짜리 5짜리 14 18면 이렇게 됐어? 그래서 만약에 x제곱의 개수와 x세제곱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12요 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곱해서 만들어지는 걸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넘어가서 곱셈하는 것들은 사실 뒤에서 뭐 배우는 거야? 곱셈? 공식을 따로 배우는 거죠. 이거 말고 실제로 너희들이 자주 쓰는 것들은 빠르게 계산하자고 해서 곱셈 공식을 배우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다항식에 덧셈과 뺄셈 배웠어요. 다항식에 곱셈 배웠죠?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할 게 뭐가 있냐면 다항식에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봐야 돼요. 그치? 이런 거 해보자는 거죠, 이제. 됐습니까?
이런 거 해보자는 거야. 이런 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만약에 1573을 x 풀과 12로 나누면 이렇게 하죠. 이거 할 때 우리가 뭐 했냐? 이거 첫 번째 얘네 두 자리 맞춰서 어디다 해서 이게 12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거 곱해서 얘 들어가는 개수만큼 여기 37이니까 이거 곱해서 들어가는 개수만큼 이거 곱해서 1, 3이니까 이거 들어가는 개수만큼 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어? 나머지가 이거는 이렇게 됐어? 다음 식에 나왔을 때 똑같이 해. 그래 별거 없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이라고 써있으면 똑같이 새로 세워도 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얘네처럼 이렇게 15에 12가 몇 번 들어가요? 라고 하는 걸 하긴 힘들죠. 다양식이니까. 그래서 뭐만 생각하냐면 얘만 봐요. 얘만. 맨 앞에 것만. 맨 앞에 것만 봐서 이 녀석이 x세제곱이 되면 뭘 곱해야 되죠? x가 x세제곱이 되면 뭘 곱해야 될까? x제곱을 곱해야겠어. 그래서 x제곱을 곱하면 x의 세제곱에 2x제곱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 우리가 이걸 위아래에서 뺐던 것처럼 얘도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3x의 제곱이 되고 싶으면 여기다 뭘 곱해야 돼? 3x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3x의 제곱 플러스 6x라고 써야 돼요. 그럼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는 걸 또 똑같이 하는 거죠. x. 그럼 얘 남는 거니까 더하기 3 오겠죠. 됐어?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뭐 할 거야?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를 맞춰주려면 여기다 더하기 1 해주면 이렇게 곱하기 1. 그러니까 여기다 x 플러스 2 쓸 거고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뺄 거니까 또 1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나누면 뭐라고 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점점점 나머지 1이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달라?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나눗셈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나눗셈을 너희들이 이거 말고 좀 더 스마트하게 하는 걸 배우신 적이 있어 없어? 핸드폰 좀 치워. 하고 있어. 연락와가지고. 근데 제가 몇 시에 끝나요? 우리는 8시 반에 끝나죠. 정확하게 말하면 8시 20분. 아니지, 8시 그러니까 내가 너네가 끝나는 시간은 10시죠. 나랑 수업이 8시 20분에 끝나는 거야. RT 하시면서. 원래 앞교시에 있던 거는 RT가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이제 하는 너희들 약정보완을 해야 되는데 뭘 배운 게 있어야 약정보완을 하지.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다르게 흘러가겠고 다음 주부터는 약정보완 시간을 갖겠죠. 그럼 다음 주부터는 몇 시에 와야 돼요? 똑같아요 지금. 6시에요. 네, 8시부터 10시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르게 스마트하는 방법 배워준 적 없지? 원래 이게 끝이야. 나눗셈 원래 이렇게밖에 못해요. 다음 시간에 나눗셈 그럼 어떻게 해? 좀 더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2차, 이런 고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것들은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을 배우긴 할 거야. 더 쉽게 하는 거. 근데 3차식을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눌 거야? 없어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맨땅에 나눠야 돼. 알겠죠? 그런데 위에 있는 거 등식이니? 등식이야? 등호를 사용한 식은 사용한 식이니까 등식은 등식인데 3인 등식이냐라고 하면 아니죠. 거짓입니다. 얘를 나누면 이렇게 되지 않죠. 그걸 표현을 못하니까 여기 나머지 여기 이딴 식으로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중학교 말고 초등학교 때 너네가 이 녀석의 식을 뭐라고 배우셨냐면 나눗셈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573이라고 하는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검산식을 배우신 적이 있어요. 이게 등식이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는 등식이 저기 뭐야 참인 등식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 식도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쓰려고 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5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이 x 플러스 2와 나누면서 x 플러스 1 몫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나머지는 1입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원래 정석. 알겠지? 그럼 오늘 반드시 가리켜야겠다라고 하는 건 다 가리킨 거고요. 이제부터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올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볼까요, 문제?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이거 순서대로 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곱해서 숫자는 없으니까 그냥 3 쓰겠죠? a와 a 세제곱이니까 a 대제곱 되겠지? b는 관련된 거 없으니까 그냥 b 쓰시면 되겠죠? 됐을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할 거니까 마이너스 6 쓸 거고요. 그치? 손톱 좀 그만해요. 정말 손톱 그렇게 만져. a와 a 제곱할 거니까 a 세제곱 나오겠죠? b와 b의 세제곱 할 거, b의 제곱할 거니까 b에도 세제곱 나올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할 거니까 마이너스 3, 3하고 마이너스 4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9 a는 없으니까 a와 a 세제곱이니까 b와 b의 세제곱이니까 b의 4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특별할 거 없죠 이거는? 자, 이번에는 x의 제곱 x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ac 왜 이렇게 못 써?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자, 봐요. 일단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곱했을 거야. 그치? 맞니? 그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이렇게 쓰겠죠. 됐니? 자, 이렇게 곱했을 건데 2차, 1차 세부수동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좀 맞췄어. 여기다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됐어? 얘가 이렇게 하나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아무도 틀리다고 안 해요. 그럼 우리는 좀 더 뭐 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손쉽게 빠르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2x의 세제곱 써주고 얘네들 더해서 써주고 얘네 더해서 써주고 나머지 써주시면 쉽게 볼 수 있는데 문제를 잘못 썼네요. 문제지만 이게 3이네. 상관없죠?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 보이면 되는 거니까.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9번 문항을 봅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죠.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 하냐면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4차식을 구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제일 처음에 여기서
최고차항이 3차죠? 그럼 여기서 x 세제곱을 뽑으면 여기서는 8x를 뽑아야겠죠? 여기서 4x 제곱을 갖고 뽑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6x의 제곱을 뽑아야 될 것이고 여기가 2x가 오시면 여기가 5x의 세제곱이 올 겁니다. 이거 말고는 4차식을 만들 수 있는 아이가 없어요. 맞지? 그래서 여기서 배수 8, 여기서 배수 마이너스 24, 여기서 배수 12거죠. 그럼 얘네들의 개수를 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 되겠지? 됐니? 그래서 x 4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오늘 여기서 유제 문제들은 여기서 다 풀 거예요. 남은 20분 동안 열심히 푸셔야 될 텐데. 일단 11번하고 13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유제 문제 너희들 푸는 것 좀 봐주고 그 다음에 필수 확인 문제가 숙제가 되시고 그 다음에 RPM도 숙제가 나갈 거예요. RPM 얼마 나왔네? 참. RPM도 받아놔야 되는데. 자, 다항식 나오는 게 다항식이죠? 얘네들은 그냥 분배하듯이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그냥 구하셔도 돼요. 2x 세제곱에서 2x로 나눌 거니까 2가 사라질 거고 x 세제곱에서 x 나눌 거니까 그냥 x 제곱 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4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2 될 거고요. x 제곱에서 x 나눌 거니까 x 될 거고요. 6에서 2 나눌 거니까 3 될 거고요. x에서 x 나눌 거니까 없어지겠죠.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어려울 거 없지? 이번 문제도 어려울 건 없는데 얘네가 실수를 좀 자주 해서 나와 있는 거죠. 일단 숫자는 생각 안 하고요. AB만 먼저 볼게요. A제곱 B제곱에서 AB가 나눌 거니까 AB 나올 거고 AB에서 AB 나눴으니까 그냥 없겠죠? 그치? 그냥 1 되는 거잖아. 굳이 쓸 필요 없죠. 어차피 숫자 할 거니까 A제곱 B, AB제곱에서 AB 나눌 거니까 B 하나 나올 겁니다. 그쵸? 여기서도 내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수법칙을 바로 때리다 보니까 4 곱하기 여기서 4 나누기 2분의 1이니까 4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얘가 4 곱하기 2분의 1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알겠지? 나누기기 때문에 역수의 곱으로 생각해줘야 돼. 곱하기 2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8 써줘야 되는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6 써줘야 되는 거고 여기다도 마이너스 6을 써줘야 되는 거죠. 됐어? 물론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면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2차, 1차 상성 내림 상정이라는 거죠. 됐지? 자, 12번에 13번이고 1번 문제는 바로 세무선으로 쓸게요. 자, 2x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6x인데 우리가 나누기 할 때 만약에 숫자가 1073이면 여기가 0이면 0을 생략하고 쓰진 않죠. 0을 써놓잖아. 여기 x제곱은 없단 말이죠. 비워두셔야 돼요. 자리를. 그래야 너희가 안 헷갈려. 보통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제일 처음에 그냥 0x 제곱 써놓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안 헷갈리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누는 수를 볼 때도 똑같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 2x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가 오실 거니까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빼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x 제곱이 오시고 4x 오고 4가 되셔야 돼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오셔야 되고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 오시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오실 거고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뺄 거니까 6x 플러스 6이죠. 그니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죠.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최고차항을 맞춰주는 거죠. 계속하는 것들을. 그러면 나머지는 최고차항을 맞췄기 때문에 최고차항보다 하나 밑에 있는 1차식의 형태의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식이 된 거죠. 1차식으로 나누면 최고차항을 맞춰주면 최고차항이 사라지고 맨 마지막 차항이 남은 거니까 3차항을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나누는 녀석보다 차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 나누면 1차 상상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겠죠. 0도 상상일 거고 사실은. 만약에 지금 여기 써 있는 x의 형태가 마이너스 2x였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x였으면 여기가 0x가 될 거고 마이너스 4x. 에이, 계산 잘못했다. 0이 애초에 0이었어야겠구나. 얘가 0x였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되고 그럼 빠져서 얘가 없어질 수도 있죠. 이렇게. 됐니? 그래서 나누는 게 2차면 나머지가 뭐다? 1차 이하가 되는 겁니다. 1차식이거나 상수하는 거다. 알겠죠? 설마 이해돼? 하나도 이해되고? 요번에 2번에는 나누어지는 수에는 모든 애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2x의 세제곱도 있고 마이너스 2x의 제곱도 있고 그 다음에 3x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어요. 그런데 나누는 녀석이 x의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지금 0x가 없다는 소리죠. x가 없다는 소리야. 그렇지? 그래서 차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럼 이거를 써놓으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가 2x 오실 거고 2x의 세제곱 플러스 2x가 오실 거고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뺄 거니까 얘는 뺄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2x가 그대로 오실 거고 얘는 빼서 플러스 x 오실 거고 마이너스 1올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 얘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붙여줄 거고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니까 위의 식에서 밑에 빼게 되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몫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촬영을 안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뭐 다 하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촬영본은 영상을 짧게 찍는 게 편하니까 일단 오늘 해오셔야 되는 숙제는 20페이지입니다. 유제 문제는 지금 여기서 할 거예요? 지금부터. 알겠지? 20페이지가 숙제가 될 거고 RPM 책 좀 꺼낼 거니까 RPM 책도 너희들 숙제 해보라고 할 건데 이게 처음 배우시는 거라서 노가다를 좀 시킬 거예요. 수요일날 보잖아요. 왜? 저 대전 가요. 그냥 우리가 성심당 가는 거 설마? 네. 아무튼 소리하게? 근데 그러려고 그랬는데 못 가요. 왜? 모르겠어요.
끝번도 뭐가 있어? 할머니 때 까는 거예요. 일단 눈에 1번부터 시작해서 0번으로 되어 있어. RPM 제가 1번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할 거냐면 9번을 일단 해오라고 할 거고요. 알겠지? 1번부터 9번. 네. 그리고 1번에 9번. 아, 0번이야. 선수까지 다 그냥 번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그리고 넘겨서 38번부터 시작해가지고 45번까지 할 게 별로 없어요. 오늘은. 이렇게 숙제드릴 겁니다. 얼마 없죠? 아까도 어제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오늘은 설명할 게 많고 사실 할 건 없는 내용만 더럽게 설명해줘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그래서 페이지 우리 풍선되는 페이지 20페이지까지야 20페이지까지 앞에 유제 문제 오늘 정리 못하는 거 있으면 그거 다 정리하고 갖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RPM은 1번부터 9번까지 38에서 45까지 이렇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유제 좀 풀까?